그 기회를 왜 거절했어요? 모두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서입니다. 7천억 원. 글로벌 기업 4곳. 그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회사엔 가격표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베르사캐피탈 서울 오피스라고 적힌 그 간판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서울에 온 목적은 전혀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스킨랩 서울을 인수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베르사캐피탈은 유럽 전역에서 뷰티 브랜드들을 사들이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온 투자사입니다. 그들의 눈에 저희 회사가 들어온 건 아마 작년 4분기 실적 때문이었을 거예요. 피부 장벽 회복에 특화된 저희 포뮬러가 글로벌 OEM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3년 새 매출이 3배나 성장했거든요. 특히 저희가 개발한 세라마이드 복합체 기술과 펩타이드 안정화 공정은 해외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고 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저희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걸 몰랐다는 점이에요. 베르사의 한국지사장 마이클 슈미트는 3월 둘째 주부터 저희 본사에 미팅 요청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두 번째 요청에는 아예 답변을 주지 않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저희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며 기약 없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미루고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르사가 지난해 프랑스의 한 천연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의 핵심 연구진 70%가 6개월 내에 회사를 떠났고 결국 브랜드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슈미트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외부 투자 관련 문의는 저를 거쳐야 했고 저는 아직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르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알아낸 건 저희 회사의 재무 상황, 주요 특허 현황, 생산 설비 규모 같은 표면적인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 마이너스 저희의 연구 철학이나 조직 문화, 그리고 저희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5월에 들어서자 베르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저희 이사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희 투자자 중 일부를 통해 우회적인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이대로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더라도 저희의 조건에서 만나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장에서는 베르사캐피탈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그들이 제시한 숫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숫자들이 저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5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드디어 베르사캐피탈과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정했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찻집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이 진짜 저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숫자 노름에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슈미트 지사장과 베르사의 아시아 투자 총괄 디렉터 사라 첸이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일부러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첫인상부터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슈미트는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님, 저희는 스킨랩 서울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를 7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꺼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표지에는 SKINLAB 솔 애궈지션 프러포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시며 말했습니다. 7천억이라고 하셨나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사라 첸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매출 대비 몇 배,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들이 제시한 모든 근거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들 뿐이라는 점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진짜 가치 마이너스 20년 경력의 연구진들이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소비자 트렌드를 읽는 우리만의 감각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더군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를 인수하신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슈미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확장이죠. 저희가 가진 유럽 네트워크를 통해 스킨랩 서울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어요. 현재 매출의 5배, 아니 10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핵심 연구원들은 평균 15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없이는 지금의 스킨랩 서울도 없었겠죠. 사라 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우수한 인력들은 계속 함께하게 될 거예요.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재편될 필요는 있겠죠. 저희는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저희 회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경험 많은 연구진들을 내보내고 젊고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었죠.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성장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슈미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데 뭘 후회하겠어요? 오히려 성급한 확장으로 저희만의 색깔을 잃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남짓한 만남이 끝날 무렵 슈미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지분 일부라도 어떠세요? 저희가 30% 정도만 투자하고 경영은 계속 정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파트너를 찾고 있지 않아요. 저희만의 속도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공방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사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7천억이라는 숫자가 작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을 함께한 연구진들의 끈끈한 팀워크, 소비자들의 작은 반응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저희만의 철학 말이에요.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자 베르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본사에서 M&A 전문가팀을 파견했어요. 팀장인 제임스 하딩은 런던에서 날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지난 10년간 인수한 회사가 무려 47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 대표님, 저희는 진심입니다. 하딩이 회의실에 앉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어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새로운 제안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엔 분량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스킨랩 서울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2,500억,
특허 포트폴리오 1200억, 생산 설비 800억, 유통망 500억.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어요. 마치 저희 회사를 부품별로 해체해서 가격표를 붙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연구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도 당신들은 만족하실 수 있나요? 하딩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물론 핵심 인력들은. 그가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어봤어요. 핵심 인력들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잔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기술, 사람, 구조 전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적인 생각이었죠.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희 김선영 수석 연구원이 없어도 저희 안티에이징 포뮬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선영은 저희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에요. 25년간 화장품 연구만 해온 분이죠. 하딩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뮬러와 공정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문서화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하딩 씨, 김선영 연구원이 포뮬러를 조정할 때 쓰는 건 문서가 아니에요. 25년간 축적된 손끝의 감각이죠. 온도가 0.5도만 달라져도 그걸 알아차리고 원료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구별해내는 그런 감각 말이에요. 하딩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보통은 기업들이 그들의 제안에 감사해 하며 조건을 협상하기 바빴을 테니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하딩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심 연구진들에게는 특별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연봉의 2배, 아니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하딩 씨. 특히 저희 연구진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창작자들이에요.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딩과 그의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딩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세계의 뷰티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워냈어요. 전문성으로는 저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작년 여름 한국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갑자기 유행한 스킨케어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하딩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 세부적인 건 바로 유리피부 케어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작은 트렌드였는데 저희는 그걸 2주 만에 캐치해서 관련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 덕분에 3분기 매출이 30% 증가했죠. 하지만 그런 건 시장조사 회사에서. 하딩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조사 회사가 그걸 보고서로 만들 때쯤엔 이미 트렌드는 끝나 있어요. 저희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를 읽어내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만의 전문성이에요. 2시간짜리 회의가 끝날 때쯤 하딩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 정 대표님의 조건은 뭔가요? 분명 협상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저희를 그대로 두세요. 그게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하딩이 떠난 후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르사가 저희 경쟁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저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 같았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관심이 많으니 서두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베르사가 정말로 이 업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코스메틱 코리아였는데 그 회사 대표인 박영호 사장은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정 사장,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베르사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투자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야.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들은 코스메틱 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용량 생산 설비와 안정적인 공급망이래. 완전히 틀렸지. 우리 진짜 경쟁력은 소량 다품종 맞춤 생산이야. 한 번에 100개씩만 만들어도 수익이 나는 시스템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베르사는 한국 화장품 업계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대량 생산 경쟁력이라는 낡은 공식만 보였던 거죠. 며칠 후, 저는 김선영 수석 연구원과 함께 연구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 만약 외국 회사에서 우리 포뮬러 그대로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대표님. 우리가 쓰는 원료들만 해도 전부 국내에서 조달하는 건데 각각의 특성을 다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진주 추출물 하나만 해도 공급업체에 따라 추출 농도가 달라요. 그걸 맞춰서 다른 성분 비율을 조정하는 게 우리 노하우거든요. 그럼 매뉴얼로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김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매번 원료 상태를 보고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심지어 그날 작업자의 컨디션까지도 고려해야 해요. 이런 건 10년, 20년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르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을 말이에요. 그들은 저희 회사를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반응을 해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화장품이 다 비슷해서 심심하다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마케팅팀에서 그 댓글을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비슷한 반응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상을 뒤엎는 컨셉의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겁게 보이는데 발랐을 때는 가볍고 투명해 보이는데 커버력은 뛰어난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기획부터 출시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주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경쟁력이야. 제가 김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력. 베르사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속도감이지.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아마 회의만 몇 주씩 할 거예요. 본사 승인받고 각 지역 의견 수렴하고. 그러는 동안 트렌드는 벌써 바뀌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었어요. 저희의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연구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마케팅팀은 즉시 시장성을 검토하고 생산팀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르사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잘 돌아가는 기계로만 보일 거야. 기계 부품 몇 개 바꿔도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 김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본은 빠르지만 감각은 느리죠.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있어도 경험은 살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것. 저희의 진짜 자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점 말이에요. 6월 둘째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베르사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오히려 다른 투자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하루에 1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킨랩서울이 베르사를 거절했다고요? 정말인가요? 일본의 한 투자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이 회사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말이 업계에서 돌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보통은 팔려고 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저희는 안 팔겠다고 하니까 가치가 올랐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킨랩서울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한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는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성급한 매각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런 분석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략이라니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대표님, 이상한데요? 마케팅 팀장인 이민정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증가했어요. 특별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저희 거절 소식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인 거였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신 있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고 그게 구매로 이어진 거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어요. 베르사 같은 큰 회사의 제안도 거절할 정도면 정말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백화점 바이어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어요. 정말 궁금해서 왔습니다. 베르사를 거절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 바이어는 저희 연구실을 둘러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바이어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연구소네요. 각 제품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스토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세계 제품의 유럽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싱가포르의 투자사에서는 지분 투자가 아닌 기술 라이선싱은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고, 홍콩의 한 화장품 그룹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모든 제안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통째로 사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저희의 독특한 방식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제가 김선영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안 판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하네요. 김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르사를 거절한 저희의 행동이 실제로는 저희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거였어요.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셈이었죠. 그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의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거예요. 핵심 포뮬러들은 완전히 내부 비밀로 분류했고 생산 공정도 단계별로 분리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했습니다. 혹시 저희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텐데 미리 대비해야죠. 제가 전체 임직원 미팅에서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모방할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시다. 직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큰 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7월 들어서는 아예 해외 언론에서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로벌 경제지에서는 돈을 거부한 한국의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를 소개했어요. 기사에서는 저희를 자신만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회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주목받는 것도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여전히 조용히, 착실히 저희 일을 하고 싶었어요. 7월 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럭셔리 화장품 그룹 루미네 코스메틱스의 아시아 담당 이사 클라우디아 밀러였어요. 그녀는 다른 투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부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사려는 게 아니라 연결된 구조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개발부터 소비자 피드백까지 4주 만에 완결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투자자 중에서 저희의 진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밀러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스킨랩서울의 진짜 경쟁력은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공정의 흐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 연결된 구조였어요. K-뷰티 기업들이 가진 이 연결된 구조는 글로벌 펀드들이 가장 탐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연구팀의 아이디어가 기획팀을 거쳐 생산팀으로 그리고 마케팅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지난달 사례를 밀러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새로운 보습 성분 하이알루론산 변종을 발견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보통 글로벌 화장품 회사라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프로세스를 저희는 3주 만에 완료했습니다. 연구팀이 성분을 발견하자마자 기획팀이 즉시 타겟 고객층을 분석했고 생산팀은 동시에 제조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선별된 고객 100명에게 테스트 제품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만의 속도였어요. 매일 저녁 6시에 전 팀장이 모여서 그날 들어온 피드백을 검토합니다. 좋은 반응이면 즉시 본격 생산에 들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날 아침부터 수정 작업을 시작하죠. 밀러가 감탄했습니다. 루미네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보통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임원진 회의, 각 부서 검토, 시장 조사, 재무팀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속도가 가능했습니다. 각 팀 간의 신뢰와 소통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구조를 단순히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팀 김 박사가 이번 주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제조팀 이 부장이 즉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이런 호흡 말이에요. 마케팅팀 박 과장이 소비자들의 텍스처 불만을 제기하면 연구팀이 3일 안에 개선안을 내놓는 이런 속도감을 말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팀워크, 서로의 업무 방식을 꿰뚫고 있는 직감,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해온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사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급하게 결정하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투자 검토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미팅 일정도 여유 있게 잡은 이유였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직원들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 유기적인 구조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9월이 되자 해외 투자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구조 분할 투자안이었어요. 스킨랩서울 전체를 인수하는 대신 포장과 물류, 부문만 따로 떼어내어 자회사로 만들고 거기부터 투자하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형 펀드 하이델베르크 캐피탈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치밀한 분석 자료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제안서에는 저희 회사를 7개 부문으로 나누는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생산제조, 포장유통, 마케팅, 영업, 품질관리, 그리고 경영관리 부문으로 말이에요. 각 부문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연구개발과 생산제조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우리 스킨랩서울은 유기체처럼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를 떼면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부분별 인수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포장팀의 중요성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포장팀이 단순히 제품을 용기에 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는 중요한 센서 역할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장팀의 김주임이 새로운 비타민C 세럼 용기에서 펌프 압력이 너무 세다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회사라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다음 분기 생산계획 수정 때 반영하겠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김주임이 문제를 제기한 지 30분 후 연구팀 이메일에 관련 보고가 올라갔어요. 1시간 후에는 기획팀이 소비자 사용성 테스트 계획을 작성했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개선된 펌프 샘플 3종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에는 최종 개선 제품이 완성되었어요. 이런 속도와 연결성을 외부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포장팀. 직원 한 명의 작은 발견이 48시간 만에 제품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말입니다. 물류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수집하는 배송 데이터는 마케팅팀의 소비자 분석에 직접 반영되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주문이 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 재구매율이 높은지, 계절별로 선호하는 제품군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물류팀에서 제주도 지역 재구매 주문이 급증한다는 보고를 올렸어요. 분석해보니 높은 습도 때문에 기존 크림보다 가벼운 텍스처를 선호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가 연구팀에 전달되자 2주 후에는 습도 대응형 겔 크림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투자사 관계자들은 이런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부분별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부분만 따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미국의 글로벌 펀드 애틀랜틱 벤처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연구진과 핵심 기술만 빼가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한국에 그대로 두고 말이죠. 마치 뇌만 떼어내어 다른 몸에 이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외주화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그리고 그 소통이 만들어내는 창발적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연구원 혼자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저희가 개발한 멀티레이어드 에멀전 기술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생산팀의 제안이었어요. 마케팅팀이 소비자 피드백을 분석해서 텍스처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품질관리팀이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최적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협업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술이었죠. 10월 말 마지막으로 남은 투자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부분 매각도 구조 분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이 회사는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2025년 11월 스킨랩 서울은 결국 그 어떤 투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진 글로벌 투자사들과의 만남이 모두 결렬된 것이었어요. 베르사 캐피탈을 시작으로 총 12개의 해외 펀드가 접촉해왔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피부과 전문 기업 데르마텍 랩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안한 것은 투자나 인수가 아니라 공동 포뮬러 개발 협약이었습니다. 지분도 경영권도 건드리지 않은 채 말이에요. 데르마텍의 최고 기술 책임자 한스 베르너 박사가 11월 중순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소를 둘러보며 질문했어요.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베르너 박사는 먼저 데르마텍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뛰어난 임상 연구 능력과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제품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성분을 발견해서 제품으로 출시하기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스킨랩 서울은 개발 속도는 뛰어나지만 유럽과 북미 시장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임상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데르마텍의 유럽 임상 데이터와 스킨랩 서울의 빠른 포뮬레이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안티에이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분 교환도, 경영권 이전도, 기술 라이선스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협력의 형태였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아닌 기술의 논리로 만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데르마텍이 보내온 유럽인 피부 노화, 메커니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저희 연구팀은 3주 만에 새로운 펩타이드 조합을 제안했어요. 기존의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새로운 구리 펩타이드를 결합한 혁신적인 포뮬러였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이 속도에 놀랐지만 저희에게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초기 아이디어를 내놓자 기획팀이 즉시 타겟 연령층을 분석했고 생산팀은 제조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마케팅팀은 동시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조사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첫 번째 공동 개발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럽의 엄격한 임상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세럼이었어요. 데르마텍은 유럽과 북미 시장을, 저희는 아시아 시장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력 모델이 성공하자 다른 해외 기업들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향료 회사는 천연 원료 추출 기술 협력을, 이탈리아의 포장재 전문 기업은 친환경 패키징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모두 투자나 인수가 아닌 순수한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연말 전체 직원 회의에서 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한국의 방식을 증명했다고요. 빠르고 유연한 협업,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 철학을 지켜낸 것이라고 했어요. 베르사 캐피탈을 비롯해 수많은 투자사들이 우리에게 거액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 평가도, 현금 유동성이라는 달콤한 제안도 모두 뿌리쳤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연결된 구조,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온 이 과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을 만들어갈 이 가능성들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요. 2025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왔다고요. 자본이 아닌 가치로,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증명해낸 한 해였습니다.